뭐가 있나 보니까 우선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시작인데 모집단 뭐고 표본은 뭐냐? 자, 모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전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가 모집단입니다. 심플하게 전체가 모집단. 그럼 표본은 뭐냐?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조사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갖다가 뽑은 거죠. 뽑은 일부분이 표본입니다. 샘플이라고 많이 하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국어적으로 보셔도 무방하고, 자,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인데, 그럼 표본이라는 게 내가 뽑은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의 크기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그 표본 안에 있는 자료의 개수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표본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표본. 추출. 앞에 문제 풀 때도 이미 등장을 했어요. 뽑는 게 추출입니다. 뽑는 게 추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그래요. 얘는 별거 없죠. 자, 통계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사회시간에 들어봤나요? 들어봤어? 사회시간? 아니, 타과목 시간에 들어본 적 있어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안 들어봤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책 좀 읽읍시다. 자, 그래서 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선거철이 지나갔는데 전수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전수 싹 다 하는 겁니다. 싹 다. 최근에 뭐 시끄러웠던 게 뭐가 있었나? 뭐가 있나? 전수조사를 하는 게 뭐가 있었나? 시끄러웠던 게. 뭐 같은 거를 뭐 전수조사한다는데 문제가 되면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표본조사는 반대예요. 반대는 아니고 표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싹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어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전수조사가 좋죠. 하지만 전수조사는 싹 다 하려면 뭐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수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수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사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휴대폰의 액정의 강도 조사다. 휴대폰 액정이 얼마나 강한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봐야 돼. 그죠? 그럼 뭘 팔 거야? 팔 게 없잖아. 대표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군대 징병 있잖아요. 징병에서의 그 신체 검사 있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징병에서의 신체 검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냐, 표본조사를 해야 되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전수해야죠. 아니 몇 명만 뽑아서 신체 검사 해봤는데 건강한지 봤단 말이야? 마침 몇 명 건강한 애를 뽑혔어. 여기 되게 뭐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요. 걔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전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시청률 조사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시청률 조사. 전수조사 할 필요 없어요. 전수조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시청률 조사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 그래도 전 국민의 시청률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표본조사 하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총 인구 조사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 아니면 이제 표본조사를 해야 돼?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인데 전수조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있는 인구를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면은 대충 몇 개 찝어가지고 여기 몇 명 있나 몇 명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당연히 전수조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파트 객관식 문제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전수조사, 표본조사에 적합한 거를 좀 구분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좀 납득이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 라는 부분.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거고. 참고로 여러분 투표를 아직 못 하는데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사전조사라는 걸 합니다. 사전조사. 그 이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찍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전조사가.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겠어요? 표본조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표본이에요.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온 사람들 투표하고 나왔는데 한 명씩 다, 야 기다려! 한 명씩 다 일러봐. 자, 누구 찍었어? 그럴 거면 개표를 못하네. 그죠? 그냥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제 표본조사. 그러니까 일부분만 가는 사람한테
잠깐 오세요 해가지고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겠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추출 방법에 대한 건데 추출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뽑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임의 추출해야 됩니다.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뽑아야 되고 마구잡이로 뽑기 위해서는 뭐 난수표, 난수조사위 이런 걸 이용해서 또는 난수 생성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뽑게끔 합니다. 그때 임의 추출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복원이 있고 비복원이 있어요. 뭐 국어적인 의미죠. 복원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내가 뽑은 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다시 뽑는 거고 비복원은 뽑은 애를 냅두고 남은 애 중에 뽑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비복원을 해도 어차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비복원을 해봤자 세 발의 피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정말 쉽게 제비 뽑기, 당첨 제비 뽑기 이런 걸 한다고 쳤을 때 전체 제비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당첨이 몇 개 있냐 뭐 이런 걸 뽑아서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건데 비복원은 뽑은 거를 빼놓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제비의 개수가 적을 때에는 비복원하고 복원하고 당연히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뭐 이제 제비 자체가 한 100만 개 있다고 쳐요. 한 10억 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 빼서 버리든 말든 티도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클 때는 의미가 없다. 복원이나 비복원이나 다 복원처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비복원과 복원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 단편적인 예로 이그젠플에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한 개를 복원 추출하는 겁니다. 4개 중에 2개 꺼내는 거. 그럼 4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게 몇 개? 4가지죠. 다시 복원됐으니까 또 4가지죠. 4제곱입니다. 중복순열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비복원이에요. 하나 뽑을 때 4가지고 버렸으니까 3개 남았죠. 뭐예요? 순열이겠죠. 그냥 순열. 그죠? 동시에 2개 뽑는 거는 그냥 조합이 되겠고. 됐죠?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집단의 전체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뽑아서 만들어내는 거 추출이라 그랬어요. 추출을 한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추출을 할 때는 임의 추출 이렇게 한다 그랬고 자 그때 뽑아내는 표본의 크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료의 개수죠. 주로 n이라고 많이 씁니다. 스몰 n. 자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특성 뭐가 됐든 뭐 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자 그때 그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겠죠? 자 기호로는 스몰 m을 씁니다. 자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갖다가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분산은 기호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씁니다. 이거 표기법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고 자 모집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x1, x2, x3 땡땡땡 xn까지 추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등장하냐면은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이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표본들의 평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기에서 꺼낸 표본을 갖다가 싹 다 더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더해요. n은 1부터 k라고 할까요? i라고 합시다.
i는 1부터 n까지 xi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눠요. 아,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럴 것 같죠? 표본의 평균. 자,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 얘보다도 얘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호로는 라지 x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써요.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요. 평균을 의미할 때 바 표시를 많이 해. 여러분이 저번에 못 봤다 그랬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속도나 속력 있잖아요. 과학에서 속력이나 속도에서 이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냥 기호로 쓰면은. 그래서 평균은 요 위에다가 작대기를 이렇게 긋니다. 실제로 벡터 말고 그냥 짝대기. 이게 평균이에요.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해. 실제로.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은 x바입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은 x바. 자, 표본에서의 평균이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표본에서의 분산이 있겠고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요런 애가 있어요. 자, 우선은 표본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 통상적으로 라지 s의 제곱을 많이 쓰고요. 얘는 라지 s를 많이 씁니다. 표본 이니셜 따다가 많이 쓰고요. 자, 구하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원래 분산이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표본 분산. 어쨌든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근데 편차는 뭐야? 변수 xi 변수 xi에서 평균 x바를 뺀 거의 제곱을 싹 다 더하고 얘를 갖다가 평균 낸 게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표본 분산은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요. 하나 작은 애로.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 자기가 통계학과 갈 거 아니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면 땡! 더 이상 볼 일도 없어. 자, 나누는 이유는 그래요. 얘를 왜 n-1로 나누느냐? n으로 안 나누고 실제 n으로 나눴을 때랑 n-1로 나눴을 때 모집단하고 지금 표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표본을 왜 뽑는 거냐?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하고 싶은 건데 전수조사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표본을 끄집어내서 조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끄집어낸 표본에서의 특성들은 당연히 모집단 거랑 차이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실제로 얘를 n으로 나눴을 때랑 n-1로 나눴을 때의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n-1로 나눴을 때의 기대값이 요 모집단에서의 분산과 더 오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로 나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왜 굳이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요? 모집단하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끝이야 그냥 그 정도.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수식은 얘가 아니고 얘야. 표본 평균 구하는 수식은 아셔야 돼.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은 표본을 싹 다 더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표본 평균이라는 x바가 중요한 건데 얘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은요. x바. 자, 표본을 갖다가 크기 n을 어떤 애들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표본 평균은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모집단에서 n개를 누구를 꺼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이 표본 평균 자체가 다시 뭔 역할을 해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변수. 얘가 다시 확률 변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다시 확률 변수가 돼서 우리는 뭘 따지냐면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 다시 분산, 다시 표준 편차를 따집니다. 요거를 고려하게 됩니다. 통계에서. 자, 표본 평균의 기호가 뭐였어요? x바였죠?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호로 나타내면 뭐예요? EX바예요. 알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기호로 나타내면 뭐예요? VX바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예요? 시그마 X바예요.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마 한 번쯤은 헷갈릴 수도 있고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름 헷갈리시면 아니 된다. 자, 그럼 문제는 얘네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역시나 이거 구하는 것도 증명 자체를 엄밀하게 우리가 수식으로 보진 않고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 예시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결론을 써드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신기하게도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모평균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죠.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겠죠. 자, 이거는 왜 되느냐는 거는 별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왜 돼요? 이 부분을 굳이 궁금하다면은 예제 정도에 있는, 이따가 교재를 보겠지만 그 교재 정도에 실제로 들어져 있는 예시를 통해서 얘를 직접 구했어. 그랬더니 모집단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지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느냐?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모집단이. 그러면은 추출한 표본도 정규 집단을 따라서 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뭐를 따르게 되냐면은 평균 뭐야? m, 분산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더 대단한 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안 따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 결론은 문제 풀 때 그냥 정규 분포 따른다고 풀면 된다 이거야. 충분히 크다는 거 얼마나 비수학적입니까? 얼마 되면 크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면 클 것 같아? 그렇죠? 의미 없잖아요. 30 이상이면 크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 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왜 찾는 거냐?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얘를 갖다 뭘 하겠어요? 표준화를 해요. 그럼 얘는 표준화하면 뭐가 돼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으로 이렇게 표준화해서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표 갖다가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 이 자식이 어떤 확률을 따질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볼까요?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이름입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짜리의 표본을 갖다 x1, 2, 3, n이라고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 자, 구하는 식은 표본 평균은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표본 평균 구하는 식은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n-1로 나눈다는 것 정도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됐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왜 n-1로 나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요?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 모집단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야.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표본 평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겁니다.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한글로 읽어보라 하셔야 돼요. 2x바는 m이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적어도 처음 배우셨으니까 한글로 좀 읽어보시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갖다가 크기로 나눈 거다. 어차피 얘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심지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안 따라요.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시면 되고, 크다는 거는 한 30 이상이면은 그렇다는 정도.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전에 예시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246을 가지고 모집단이에요. 주머니에 246 공이 3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집단입니다. 여기서 공을 끄네요. 그랬을 때 공에 접힌 수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앞에서 이산확률 하듯이. 그래서 따져봤어요. 쌉 했어요. 그래서 평균 구했어요. m 모평균이에요. 4 나왔어요. 분산 구했어요. 모분산이에요. 3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2로 잡아가지고 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표본 평균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얘 두 개 꺼내서 표본 평균 구하면 얼마야? 2죠. 2 더하기 2 나누기 2니까. 그죠? 얘는 얘 더해서 나누면은 3이죠. 가능한 게 2, 3, 4, 5, 6까지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 자식들의 확률을 직접 다 계산을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요거 하나 해보면은 x바가 3이 될 확률은 뭐야? x1 더하기 x2가 6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2, 4가 되든가 4, 2가 되면 되지. 그 말은 얘 곱하기 얘 9분의 1, 얘 곱하기 얘 9분의 1, 여기 확률은 얼마겠어? 9분의 2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확률을 다 구해. 그래가지고 이 x바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어. 그래서 등장한 게 이 분포표야. 이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 이 x바의 분포표를 가지고 뭘 했어? EX바, VX바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EX바를 구했더니 모평균하고 같아. VX바를 구했더니 3분의 4가 나와서 모분산을 갖다가 크기로 나눈 거랑 같더라.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론은 외우셔야 되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결론은 외워야죠. 자, 그렇다. 왜 안 넘어가냐? 그렇다. 3개짜리도 해봤어요. 훌륭하죠? 책이라? 우린 이런 거 안 하겠죠? 자, 3개짜리도 해봤어요. 잘했어. 그래서 해봤더니 저렇게 얻어줬어. 오케이. 자, 우선은 실내 구간 얘기는 잠깐 두고 오늘은 넘어가서 이거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읽어보세요. 혼동하기 쉬운 통계 용어 정리인데 읽어보면 더 혼동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됐고요. 자, 숫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10장, 3이 적혀있는 카드가 20장, 5가 적혀있는 카드가 30장, 7이 적혀있는 카드가 40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장을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9번입니다. 8번 반복했어요. 평균을 갖다가 x바라 그래요. EX바, VX바 구하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용거만 해드렸어요. 방금 전에 이제 책에서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3일 때를 갖다가 x바의 분포를 따지는 걸 한번 보여줬잖아. 이거를 구하려고 한 애들이 있는데 못 구해. 이거는 보여준 것 뿐이고 실제로 자 이거를 구하랬죠. EX바를 구하라고 하고 VX바를 구하라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이런 생각한다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내가 찾아 구해 싹 짜. 그래서 곱해서 평균 해서 분산 이 짓을 한다고. 말이 돼요? 이게 심지어 8개입니다. 8번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x바의 분포표를 만들 일은 극히 드물고요. 있긴 있겠지만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모평균 구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건 뭐 구하라는 거야? 모분산을 갖다가 크기가 지금 뭐야? 8번이잖아. 8로 나누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모집단 꼭 구하면 돼. 모집단 게 뭔데?
카드에 적힌 수인데 1 적힌 게 있고 3 적힌 게 있고 5 적힌 게 있고 7 적힌 게 있대. 그때의 확률이 뭐야? 1 적힌 게 40분의 10, 4분의 1이야. 얘는 40분의 20, 4분의 2야. 40분의 30, 4분의 3이야. 100장이야? 자, 100장이야? 그래요? 그러면 4. 그러네요. 100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잡히겠지? 그럼 니네 이거 가지고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 따지듯이 EX 구할 수 있지? 그 EX 구한 게 뭐야? 그게 M이죠. 그게 제곱. VX 구할 수 있지? 그게 시그마 제곱인 거야. 대신 걔를 8로 나누는 게 답이죠. 오케이? 요런 계산. 생각보다 근데 이걸 구하려고 대든 애들이 많아. X바에 대한 분포를 찾으라 그러면 X바를 직접 구하려고 대든 애들이 많아. 그러다가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상한 데 꽂혀서 그렇고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음악 감상 시간은 평균이 400이고요. 표준 편차가 3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변수를 잡아야 되겠네요. 음악 감상 시간을 X라고 하면은 정규 분포 400, 32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64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64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음악 감상 시간의 평균이 394 이상 400이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추출해서 일주일 동안의 음악 감상 시간의 평균이거든. 이게 뭐야? 이게 표본 평균. 64명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 394 이상 40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X바에 정규 분포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X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X바의 정규 분포를 구하시면은 얘는 평균은 목평균하고 똑같이 가고, 분산은 얘를 갖다가 크기로 나눠라. 나누면 얼마예요? 이거 나눌 때 요령인데 어차피 우리가 제곱꼴로 쓸 거 아니에요. 얘로 나누시니까 얘 8제곱이잖아. 지수법칙하면 얼마야? 그래서 4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쟤를 나눈다 그래서 설마 32를 두 번 곱하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자, 표준화. 그래서 앞에 거 잘하면 여기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표준화해 주시면 표준 편차 4고요.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6이고요.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2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1.5고요. 0.5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랑 둘이 더하면 되나요? 이런 거 처리하겠죠 우리가 무난하게. 이런 문제예요.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빠빠빠꾸 해서 여기 개념 체크 해보시면은 1번, 2번, 2번까지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